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기름들 주말 잘 쉬고 계신가요? 내일까지도 쉬는 날이라서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행복하게 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좋은 소식 한번 봐야겠죠. 다음 주에도 증시가 꽤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릿과 함께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매동 및 연기금 외국인이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이번 주에 큼지막한 뉴스 복습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뉴스를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한 10분 정도 영상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도 이것만 보시면은 이번 주에는 이 뉴스가 시장에 좀 많이 중요시 다뤄졌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떠한 뉴스가 나올지, 그리고 지금 주도주는 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조금만 시간 내서 들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사이 중요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또 올랐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전일 24% 폭등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한 몇 프로 조정을 받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차익 실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면은 잠시 조정받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게 거의 대부분 나타내는 흐름인데, 그런데 엔비디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어제에도 2.5%나 급등하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엔비디아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좋은 소식이 나와버렸군요. 바이든 메카시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잠정 합의. 완전하게 합의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2년 연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내일 증시 도대체 왜 안 열리냐, 이러한 얘기까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는 전부 다 긍정적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조금 더 기대하면서 이번 주말 내일까지 푹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8% 상승으로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두 번, 세 번 이 라인을 뚫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라인을 강하게 갭으로 뚫고 그때부터는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3전 살라고 해도 7만원은 못 사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만원대였어, 이러한 얘기가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3전이 강하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더 간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기리씨 올해 특히 반도체 많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냥 계속 매일매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약간 보합권이었네요. 0.1% 상승했습니다. 매동을 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매동을 보시면은 외국인 매수 가득가득합니다. 지난번부터 우리가 확인했던 그 내용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환율이 떨어질 확률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매수가 쭉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국인의 매수가 더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 그 말인즉슨 지금 외국인이 무엇을 사는지 이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조금 뒤에 그 부분 꼭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랑 유가를 보시면 환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1328원 고점 찍고 슬금슬금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으며, WTI는 72.67달러로 여전히 70에서 80 이 라인의 박스를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보도록 할까요? 금요일날 올랐습니다. 다우 1%, 나스닥 2.1%, S&P 500 1.3% 강한 상승 나타내고 있으며, 추가 상승 기대감도 당연히 가져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가 강해도 너무 강하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왜 올랐나 봤더니 바로 미국 부채 협상 주말 결판 난다, 그러니까 디폴트 리스크가 이제 사라졌다, 거기에 베팅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내일 장이 안 열리는 게 진짜 아쉬울 뿐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지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내일 만약에 장이 바로 열렸다면 코스피는 1%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일은 쉬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개장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혹시나 다른 악재가 나오든지 혹은 더 큰 호재가 나오든지 그런 뉴스에 따라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출발할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가 이제 해결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금리 인상 사실상 뭐 끝났고 디폴트 리스크 거의 끝났고 그래서 그걸 노리고 최근 며칠간 미국 증시가 조금 뜨거웠는데 이제 증시는 잠시 선반영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짝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살짝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금리 인상이 멈추는 그 기대감 생각보다 큽니다. 이때까지 많이 눌려있던 성장주가 야 내가 언제까지 눌려있어야 되냐 라고 말하며 튀어나갈 수 있으며 그리고 이 와중에 그 성장주를 이끄는 게 AI가 될 수도 있겠죠. 엔비디아가 급등하는 걸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와 반도체 이 부분을 꼭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내년에 미국 선거가 있겠죠. 당장 내년에 미국의 선거가 있는데 이때 증시가 뭐 급락하기 하겠냐 이러한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봤을 때 당분간은 증시가 또 좋겠구나 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내용 그거를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를 뭐 하루하루 이렇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조금 길게 가능성만 보자면은 엔비디아가 너무나 뜨거운 실적을 냈기 때문에 엔비디아발 AI 반도체 버블까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테슬라가 그때 그랬고 에코프로가 그랬듯이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렇게 주가가 올라도 되냐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미래의 실적을 그만큼 낼 건데 지금 비싸면 뭐 어때 나중 가면은 이 시가총액보다 더 크게 실적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또 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말 그대로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8만전자 가든 아니면 뭐 75,000전자까지만 가든 일단 걱정 없이 6월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살짝 다음 주 초반에 선반영이야 이런 얘기 함께 살짝 빠지더라도 큰 걱정할 필요는 아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히려 AI와 반도체 만약 떨어진다면 그거를 줍줍할 타이밍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혹시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꼭 한번 공부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최근 들어 좀 많이 올라서 야 이거는 올랐기 때문에 못 사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같은 투자자의 덕목은 아니겠죠. 꼭 한번 공부해보시고 내가 만약에 안 사더라도 안 사는 이유 그런 것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뜨거운 6월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지속적으로 저끼리 또 공부하고 혹시나 또 생각이 바뀐다면 그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 외국인의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연기금 무엇을 샀나? 삼성전자, LG화학, 삼성중공업, SK이노베이션, HD한국조선해양, 유한양행,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셀트리온 등등등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지금 막 쓸어가고 있죠. 뭐 사고 있나 봤더니 뻔할 뻔짜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개만 무려 1조 5천억 넘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일주일 만에 1.5조나 매수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LG엔솔, 삼성 SDI, 삼성중공업, 현대차, 삼성전기, 코스모 신소재, 이수페다이스, LNF 이러한 2차전지도 조축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입니다. 개인분들은 지금 뭘 사나 봤더니 삼성전자는 무려 7천억이나 매도했다고 하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삼성전자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를 내고 있는 와중에 매도하는 거는 이건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죠. 소위 말해 털린다라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하더라도 분할 매도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주식이든 신고가를 내는 친구들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니까 그 위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겠죠. 이 부분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와중에 개인분들은 뭘 샀나? 포스코홀딩스, NC소프트, 네이버, 곱버스, 코스모화학, 하나금융지주, LG생건, 에코프로비엠, 카카오, KTNG, KB금융 등등등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와중에 이 곱버스 같은 거 있죠. 지금은 곱버스 매수하기는 뭐 단기적인 건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이제 떨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삼전, SK하이닉스 그런 것들을 싹 쓸어 갈 텐데 그러면 증시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지난주 금요일날 그랬던 것처럼 우리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는 애들은 떨어져도 삼전 애들은 그냥 올라가는 약간은 왜곡된 그러한 시장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는 올라가게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곱버스도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한 그때까지 인버스는 조금 어려운 판단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뉴스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을 제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는 지금 현재 우사될지 우라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왕이면 반사이익이라는 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슈퍼 엘니뇨 시작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 체크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사료, 비료, 음식료 이 세 가지가 뜨거울 가능성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갑자기 미국 증시가 쭉 빠져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AI 사진 조작 때문에 그렇겠죠. 왼쪽에 보이시는 이 사진이 AI 조작 사진인데 이 사진이 돌자 미국 증시가 몇 분간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도 1년 내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러한 합성 사진을 근거로 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뭐 증시가 쭉 올랐던지 아니면 쭉 빠졌던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야 이거 조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갑자기 이런 소식이 나왔죠. 화요일에 나온 소식인데 국방부에서 입영 신체 검사에 마약 검사를 추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마약이 심각하다는 소리네요. 수요일입니다. 러시아가 곡물 협정을 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이럴 거면 협정 왜 했나 라는 생각이 들죠. 사료, 비료, 음식료 계속 봐야겠네요. 한한령이 또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는 일단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죠. 시간에서 20%가 넘는 급등을 했고 그 상승을 본장에서도 이어가고 게다가 금요일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홍풍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 AI 업계 이쪽으로도 쭉 퍼졌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그리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5월 이후 추가 금리 인상은 불필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죠. 일단은 아직까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누리호가 발사 성공했습니다. 많이 기다렸던 그 소식이죠. 4차 발사는 2025년이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또 열심히 기술 개발해서 그때도 당연히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예습해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한국, 미국, 영국이 휴장입니다. 진짜 아쉽죠? 빨리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 되어서 증시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하이브의 레이블 KOG의 신인 그룹이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그룹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수요일입니다. MSCI 리밸런싱이 있고요. 스가 전 총리가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방한을 합니다. 목요일입니다. 미국 채무 불이행 데드라인이라고 하는데 뭐 그전에 다 완벽하게 해결이 되겠죠. 일단은 잠정 합의까지 나왔으니까 우리가 기다린 소식 뭐 화요일까지 나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편의점 수입 맥주 가격 인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맥주를 사실 거라면 미리 5월까지 사놓으시는 게 좋겠네요. 금요일입니다. 미국 5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 미국 임상 종량학회 아스코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바이오 관련주도 잘 봐야겠네요. 일요일입니다.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현충일 휴장도 있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그 다음에 샘 올트먼 CEO가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AI 관련주 그때까지 어떻게 움직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려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공모주 일정도 체크하시면 좋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증시 일정 마지막으로 보호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이번 주도 부자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